별 의미가 없거든. 별 의미가 없어서 참고만 하면 시작점을 알면 돼요. 시작점. 자, 시작점. 첫 번째. 저혈량성 쇼크는 뭘로 시작을 해요? 저혈량성 쇼크. 피가 부족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피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거기 반응을 하겠죠. 뭐로 시작할까요? 피가 부족해지면 첫 번째 CVP가 떨어지고 심박출량이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 몸의 볼륨이 부족하니까 그럼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어떤 반응을 해요? 시스템의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를 증가시켜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죠. 그런 식으로 가고 카디오제닉 쇼크는 조금 달라요. 카디오제닉 쇼크는 우리가 카디오제닉 쇼크를 많이 헷갈리는데 카디오제닉 쇼크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장이 게이트예요. 게이트인데 피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게이트가 막혔네. 그러면 여기에 차가 정체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프레셔가 올라가요. 이게 CVP예요. 카디악 페일리어가 있을 때는 피가 심장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가는 피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력이 오히려 올라가요. 심박 출량이 떨어지는데 시작 지점 CVP는 오히려 올라가요. 그런데 혈압은 떨어지죠. 거기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혈관 저항 증가. 그런데 septic은 시작 지점이 달라요. septic은 여러 가지 바스큘러 메디에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균에 의한 바소다일레이션을 유발하는 메디에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스테믹 바스큘러 레지스턴스가 떨어지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뭐 얼리 septic 쇼크, 레이트 septic 쇼크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게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진다는 거죠. 정말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스테믹 바스큘러 레지스턴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 열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심박출량은 뭐 초기에 올라가기도 했다가 심박출량을 향상시켜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레이셉틱 쪽이 되면 그것마저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혼합적인 산소포화도 좋아요. 페리페럴 베슬에 있는 O2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왜? 주변 조직이 관리가 안 되니까 세츄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떨어지는 거죠. 혼합적인 산소포화가 떨어지지만 시작 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참고만 하시고 최근 거의 5년 사이에 단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넘어갑니다. 이건 승과라고 넣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학제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그러네요. 학습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되게 싫어요. CVP 이제 지금은 뭐랄까 아직 3학년, 4학년들은 좀 이제 노말 수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 있지만 3학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말 레벨 CVP가 이 정도가 정상이구나, 이 정도는 정상이구나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각 시험의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외과 의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출혈성 혹은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는 원인은 뭐 당연하죠. 출혈성은 피가 많이 나서, 저혈량성은 뭐 설사가 심하다든지 교통가 심하다든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겠죠. 그래서 원인을 정하지 않고 증상은 오히려 되게 흥분성이에요. 아지테이션. 근데 증상 제가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증상이 안 중요해요. 왜냐면 누가 봐도 하이포볼레믹 쇼크라는 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좀 특이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맥압 감소, 펄스 프레저 감소. 펄스 프레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 혈압의 차이다. 이게 감소하는 이는 두 개의 경기가 이제 작아지는 건데, 휴의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 결과는 혈관 수축입니다.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의 차이가 적어지는 거죠. 이걸 굳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제하기 좋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맥압볼상이 뭔 의미가 있어요?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좋기 때문에 하이포볼레믹 쇼크의 특징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볼레믹 쇼크의 특징은 혈관이 수축합니다. 근데 어디 먼저 수축하겠어요? 당연히 가장 안 중요한 데 먼저 수축하겠죠. 팔다리. 팔다리 혈관이 수축하면 팔다리가 차가워지겠죠? 서큘레이션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얘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배울 뉴로제닉 쇼크에서는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하이퍼볼레믹 쇼크라는 걸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치료는 너무 쉬워요. 하이퍼볼레믹 쇼크는 원인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나고 있으면 피를 먹게, 물이 부족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치료죠. 원인 제거.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빨리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빨리 수액과 수혈을 통해서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을 보충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트라우마 환자가 왔어요. 트라우마 환자가 왔는데 피도 주고 있고 수액도 잘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혈압이 안 오르는데 뭐가 문제일까? 라는 문제들이 맨날 말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자, 소생술 CPR을 열심히 하는데도 쇼크가 지속된다면 현재 그 환자는 액티브 블리딩을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블리딩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저희 병원에서 저는 개업하고 있는 의사인데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환자가 이제 되게 심한 페리넬 압세스로 수술을 하고 블리딩이 있어요. 블리딩이 있었는데 몰랐나 봐, 의사들이. 그래서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수액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주고 녹화는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좀 조절을 하니까 했는데 혈압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안에서 블리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실핏줄 하나 딱 잡고 나서 혈압이 쭉 올라가요. 이 정도로 블리딩 포커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생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쇼크가 지속된다면 액티브 블리딩을 시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 너무 쉬워요. 30세 여자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다. 그리고 봤더니 현재 혈압은 얼마? 80에 50.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이아스톨릭이 50 미만 혹은 시스톨릭이 60 미만이면 거꾸로죠. 시스톨릭이 50 미만, 다이아스톨릭이 60 미만은 쇼크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환자는 트라우마에 의한 하이포볼레믹 쇼크의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뉴로제닉 쇼크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계속 넘어가 봅시다. 쭉 보면 결막이 창백했고 즉 피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부팽만, 배를 다쳤다는 얘기겠죠. 더더욱이 트라우마에 의한 리버 인저리라든지 스플린 인저리에 의한 하이포볼레믹 쇼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쭉 봤더니 가슴 엑스선 촬영해서 왼쪽 11, 12로 발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스플린이죠. 아마 스플린이 깨졌을 거예요. 스플린이 깨지면 복막염은 안 오니까 리바운드 텐더니스는 없었겠죠. 따라서 이 환자는 병력상 또 현재 상태상 혈액량 감소성 쇼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외과에서는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한번 처음 강의를 듣는 거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배 피지컬을 할 때 첫 번째 뭘 확인해요? 텐더니스가 있는지. 두 번째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텐더니스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페리토나이티스를 시사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어야 복막염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리바운드 텐더니스하고 같은 말 가딩이라는 거는 배가 딱딱해지는 거죠. 마치 힘주듯이. 같은 말 리지디티, 배가 딱딱해지는 거. 실제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거의 못 보지만 가스트릭 퍼포레이션 같은 그런 페리토나이티스 환자 배를 만져보면 정말 널판지처럼 땅땅해요. 그게 페리토나이티스 시사하는 소견이다. 텐더니스는 아니고 리바운드 많이, 가딩, 리지디티 많이 페리토나이티스를 시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것도 글씨가 좀 작죠? 문제를 보면 65세 남자가 틱투한다고 응급실에 왔는데 증상이 1시간 전에 시작됐고 거문전도 맞고 혈압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스피린도 먹고 있었고 쭉 봤는데 위장약도 가끔 있었다. 평소 속쓰림이 있어서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스트라이티스 혹은 얼서에 병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블리딩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적어놓는 거고 의식은 명료했는데 혈압이 얼마? 90에 50. 90에 50은 50 때문에 쇼크예요. 쇼크이고 평소 속쓰림 증상이 이건 했던 거고 산소파도 일단 적절한 위치는 자, 환자가 쇼크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어쩌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봅시다. 그러면 응급수혈, 기도사건, 광범위 항생 배치와 생리식염수 급속정조, 출혈 부위 및 위치 확인을 위한 내시경. 항상 모든 처치에서 첫 번째는 resuscitation, 즉 소생이에요. 소생의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다음 피, 다음 블리딩 폭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 처음 해야 될 조치, 적절한 조치라는 건 결국 처음 해야 될 조치인데 수액 투여가 많고 제가 외과 의사였다면 외과 의사가 출제를 했다면 이게 답이 하트만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내과 의사가 출제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일단 먼저 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실제도 그래요. 환자가 피를 토하고 왔을 때 응급실에 오면 가이드라인 먼저 달아서 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피 검사해가지고 크로스 매칭을 해가지고 피를 달아주고 내과를 불러서 내시경실에 끌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오